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출장 논란이 검찰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입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김기식 원장에 대한 이 새로운 추가 의혹을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떤 내용을 다시 추가 폭로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2016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독일을 거쳐 네덜란드와 스웨덴으로 외유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임기가 2016년 5월 30일 끝나는 마당에 임기를 불과 3일 넘겨놓고 공무상 출장을 갈 일도 없고 정치자금법상 지출하고 헌금이 남는 경우 전액 국고로 반납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고로 반납하지 아니하고 항공료, 호텔비, 심지어 차량 렌트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외유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고로 반납해야 할 정치 자금을 삥땅 치는 땡처리 외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최병욱 의원.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이 땡처리 외유,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이제 후원금을 모금을 하잖아요. 네. 그럼 후원금이 후원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임기가 만료되면 만약 네. 못 쓴 자금이 있으면 그거는 국고로 반납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예,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임기를 좀 남겨놓고서 그거를 다 써버리고 국고 반납할 자금을 안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 땡처리 외유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네. 임기를 사흘 남겨놓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임기 사흘 남겨놓고 간 이 외유는 네, 네. 사실은 다른 데 어떻게 스폰서를 받아 지원을 받아서 간 게 아니고 예. 본인의 후원에 남아 있는 자금을 쓰기 위해서 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김성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원내대표의 거죠. 주장입니다. 예, 예. 네. 김 그런데 이게 오후 3시에 지금 김성태 의원이 폭로를 한 것인데요. 문제가 됐던 것은 가장 이제 지금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그 2015년 출장에서 문제가 됐었던 여성 인턴과 또다시 동행을 했다는 건데요. 김성태 의원은 여성 인턴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는 인턴이 아니죠. 7급 공무원으로 초고속 승진을 해서 그 7급 공무원 여성과 함께 이제 비서와 함께 그 출장을 간 것입니다. 네. 이 일정에도 또다시 그 여성이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확인된 공식 일정은 독일 그리고 정책금융기관 임원 면접이 단 한 건이 전부입니다. 김 의원은 인턴이라고 했지만 당시는 이제 7급 공무원이 됐던 상황이고요. 또 이게 임기를 불과 3일 남겨놓고 출장을 갈 일은 없다고 김성태 의원은 발표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헷갈리시는 혼돈하실 수가 있는데 오전까지 논란이 된 인턴과 함께한 로마에서의 휴일 출장은 2015년 거고요. 이건 그 다음의 건입니다. 자, 신호수 부국장. 네. 이게 문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공모에 의한 거다. 그러면 뭐 문제가 없을 텐데 임기가 이제 사흘밖에 안 남은 상황까지 출장을 가는 게 과연 이게 공모에 의한 거냐 이런 주장들이 좀 제기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예. 세 가지의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지금 방금 앵커 지적하셨듯이 국회의원 임기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다 국회는 스스로 업무를 정리를 하는 단계인데 예. 어떠한 공적인 목적이 있었길래 일주일 동안 그 외국에 갔느냐. 더군다나 유럽의 아주 좋은 나라들을 갔네요. 네. 그래서 그 나라들을 여행한 것이 과연 이것이 분명히 뭐 국회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원도 예. 나갈 때는 신고에는 공적 목적이라고 했을 텐데 네. 그것이 과연 공적 목적이었겠느냐. 또 방금 우리 김민석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거기 가서 있었던 공적 일정은 사실상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네. 그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그 일정이라는 것이 각 나라마다 되게 하나씩 되게 잡고 다른 날짜들은 뭐 구경을 하고 이게 예. 보통 의원들의 의원 외교라는 것의 일반적인 유형인데 네, 그렇죠. 김기식 당시 의원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돈의 문제입니다. 예. 지금 아까 우리 최병욱 선배가 얘기하셨듯이 그 정치자금법상으로 물론 이번에는 뭐 문제가 된 어떤 다른 공공기관이라느냐 피감기관의 그 어떤 그 스폰서를 받아서 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돈을 본인이 썼다 자비로 갔다 하더라도 정치 후원금을 받아서 갔다 하면 네. 그 정치 후원금이 물론 뭐 의원의
의원 활동에 쓴다 그러면 그 목적이 어긋난 건 아니지만 예. 임기 3일을 남겨놓고 그게 과연 어떤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본인이 네.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김 기자가 또 얘기했듯이 문제의 그 여성 비서관 네. 그때 당시에는 비서관이니까 네. 여성 비서관 정책 비서관을 데리고 갔는데 그러면은 그 정책 비서관을 데려갈 정도면 그거에 합당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겁니다. 현지에서 이 비서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했고 예. 또 그다음에 어떤 공적인 임무를 했는지 네. 그 부분을 김기식 원장이 분명히 그 부분을 밝혀야 이게 어쨌든지 간에 후원금이라는 것도 별로 자기한테 들어온 후원금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다 이거는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의 네. 세금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공적인 목적에 분명히 써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어떤 사적인 부분에서 쓰였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역시 도덕성 부분에서 큰 비난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제 보여집니다. 생각에는 그 도덕성 문제지만은 이게 그 명목하고 네. 실질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실질은 뭐 외유 그러니까 관광 이런 거 하면서 네. 명목상 이게 그 공적인 임무다 하기 위해서 뭐 한 사람 좀 만나고 했다면은 제 생각에는 많은 공무를 수행하고 잠시 짬을 내서 예. 뭐 관광을 했다. 이거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만일에 거의 대부분이 관광이었고 뭐 한두 번 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관계기관 사람을 만났다. 네. 이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는 이 정치 후원금을 본래의 목적과 용도에 네. 맞지 않게 썼다. 예. 그러면 제 생각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겠다. 뇌물은 이건 아니죠. 네. 뭐 정치 후원금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누가 뭐 고발을 한다고 수사를 한다면은 예. 과연 김기식 당시 의원이 네.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세세히 밝혀서 과연 어느 게 중과를 그게 실질적인 면을 따지는 게 형사 네.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해명을 했잖아요. 예, 예. 공적인 목적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충돌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의원 임기가 사흘 남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공적인 목적으로 그 외유를 갔다 그러면 예. 어디에선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그런 그 외유는 가능하거든요. 예. 사흘 남았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거는 그 어떤 공적인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고 본인의 후원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갔다면 그건 공적인 목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는 게 합리적이죠. 예. 자, 김 원장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식 일정만 소화했다. 지금 중국 출장이 한 건 있었고요. 중국, 인도 그리고 워싱턴하고 유럽을 갔다 오는 게 또 하나 있었고요. 지금 나온 거는 또 이 유럽이죠. 독일을 거쳐서 네덜란드, 스웨덴 요 세 나라를 다녀온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김 원장은 지난 두 건의 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정이 빡빡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공식적인 것만 했다 그랬는데 이 중국 충칭에서 이제 보면 시내 관광을 한 사실이 좀 드러났죠. 우리은행에서 차량을 제공받았던 일이 일어났고요. 또 로마를 갔을 때 유럽을 갔을 때 그때도 차량과 가이드 비용 이런 것들이 또 쓰여진 게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또 이 정황, 관광을 했다는 정황이 그 여성 인턴, 당시에는 여성 인턴이었습니다. 유럽을 여행했을 때 그 여성 인턴의 SNS에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보면 이 2015년 6월 6일입니다. 출장 당시인 것 같은데. 네, 로마만 찍고 왔어요. 뭐 밑에 질문이 이거죠. 1차 지중해 탐험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로마만 찍고 왔어요. 이렇게 돼 있고 지금은 돌아온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나의 사진을 더 보면 이 주변에 이 관광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잠시 뒤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턴이 찍은 사진인데요. 자, 5월 29일 날 금요일 날요. 예. 그 관계자 만나는 일정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탈리아에서 말하는 거죠? 네, 로마요. 저기 거론됐던 로마인데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머뭅니다. 그런데 이때 이탈리아의 황금 연휴였다고 합니다. 토요일이었던 5월 30일 오전과 오후에는 차량과 가이드 비용이 또 지출이 됩니다. 차량을 빌리는데 80만 원을 썼고요. 가이드 비용 30만 원이 따로 들어요. 그리고 식사비도 역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두 다 피감 기관이 제공을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일정을요. 또 제네바로 500km만 이동하면은 바로 갈 수 있는데 굳이 저 로마 바티칸 성당 저쪽을 들리기 위해서 1000km 넘게 돌아간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외국에 출장을 가더라도 현지가 근무를 안 하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가 일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우리 때문에 나와서 일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김기식 그 원장이 해명을 할 때도 아까처럼 뭐 우리는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공식 일정만 서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휴일은 휴일이니까 그쪽에 사람들도 일을 안 보니까 우리가 뭐 관광도 하고 솔직히 그랬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부분을 인정할 때는 비용 문제가 생기니까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런 사적인 비용까지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죄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아마 그 얘기를 뭉뚱그려서 얘기하다가 이런 이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김 원장이 정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솔직히 좀 의문이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당시에 인턴이었던 여성 그 인턴이 자기 SNS에 올린 겁니다. 뒤에 보면 좀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사생활 때문에 이 전체를 그냥 좀 가렸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되면 누가 추측이 될지 몰라서요. 근데 요 뒤를 보면 요 둘러쳐 있는 게 조금 좀 당겨 주시죠. 이게 보면 조금만 더 이 사진을 당겨 주시면 요쪽 사진요. 이쪽 사진 좀 당겨주시면 저 뒤에가 바티칸 시티입니다. 바티칸. 그러니까 관광지에 가서 이렇게 찍었다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본인이.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올렸던 건데 이 옛날 거를 또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 과연 이게 이 김 원장의 말처럼 공무에만 집중했던 거냐라는 데 대해서 조금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이 김기식 원장을 뇌물죄로 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가 결자해주기 바랐지만 오히려 감싸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김기식을 안고 국민을 버렸습니다. 국민과 정면으로 맞서는 5기 인사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원장을 뇌물죄, 직권남용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지금 김기식 금감원장의 뇌물죄 그리고 직권남용죄로 형사 고발장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김기식 원장의 황제 외유는 당연히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자, 유상훈 변호사님 아까 조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인턴하고 같이 동행을 했던 그 여행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 은행에 지원을 받았던 그 부분들이 그 범죄 사실이 성립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그 뇌물죄라고 당시 국회의원이고 예. 그다음 피감기관에서 좀 앞으로 무슨 국정감사라든가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아마 보내줬겠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이건 아마 김기식 원장이나 청와대 측 입장은 관행이었다. 네. 이런 취지 같아요. 네. 관행이라는 걸 말하는 이유는 뇌물죄도 고의범, 그러니까 과실범이 아니고 고의범이어야 되거든요. 네. 내가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할 때 이게 뇌물죄가 되는 거지. 예. 내가 뇌물이가 이때가 쭉 다 선배들 다 해왔고 선배 의원들 다 해왔는데 이게 난 당연히 받는 건 줄 알았다면 뇌물죄가 과연 그렇게 나올 때 네.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이 어떨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바로 김영란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에 관련되면 어떤 뇌물죄의 고의, 예. 과실은 고의냐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김영란법으로 처벌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그 피감기관에서 돈을 줄 때 이거는 공무상 우리 그 기관의 어떤 그거라든가 국회의원의 업무를 위해서라고 준 건데 만일에 아까 말씀드린 관광을 있었다. 사적인 목적으로 썼다. 네. 이러면 횡령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전체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네. 적폐죠. 어떻게 보면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는 네. 적폐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박근혜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예. 고소하고 하는데 예. 이 김기식 전 의원의 적폐에 대해서는 눈 감겠다. 이런 거는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네. 이런 비판에 일단 직면할 검찰은 수 수사를 있겠죠. 하겠죠. 그러면. 저는 그 뇌물죄 논란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첫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KF가 김기식 의원의 외유를 지원을 하면서 정식으로 만든 서류에 네네. 이거는 김기식 의원에 대한 의전의 성격의 예. 행사였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의전이라는 거는 공적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자기들이 김기식 의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제공을 했다. 편의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돈과 이런 것도 지원을 했다라는 거를 거기서 스스로 밝힌 거거든요.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키예프의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 분명히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분명히 그 부분도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꼬리 잡는다고 누가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청와대에서 분명히 이거는 처음에 실패한 로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거둬들이긴 했지만 그게 하루가 지난 뒤에 거둬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말실수라고 단순히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로비라는 거는 실패를 하든지 간에 실패하지 않든 네. 간에 일단 로비를 받았고 그 로비를 갖다가 받아서 본인이 누렸다고 하면 그거 자체로 이미 뇌물죄는 저는 성립이 된다고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로비면은 무능력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건 이제 안 그게 떨어졌다는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지 간에 어떤 예. 로비를 받았고 그 로비로 들어온 거를 갖다가 다 본인이 누렸다면 네. 그거 자체로 뇌물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저는 고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게 1991년에 상공위 뇌물외유 사건으로 예. 여야 의원들이 모두 사법 처리를 당한 적이 아, 있습니다. 네네. 그때도 이제 자동차 공업협회라는 데가 결국 상공위원회의 피감기관이잖아요. 예. 그 피감기관 돈으로 이제 외유를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갔다가 그것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때 뇌물외유라고. 부인들도 같이 가는 바람에 지금 더 문제가 된 아니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부인이 갔든 예, 누가 갔든 예. 본인들이 여하튼 본인들 때문에 네. 자동차 공업협회에서 지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그 상황과 지금 김기식 그 당시 네. 의원의 이 외유와 상황이 아주 유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 사법 처리 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도 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모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아까 신효숙 부국장이 이야기했던 의전 성격의 출장이었다라는 부분은 이게 뭐냐면 이 서류는 이 김기식 의원이 그 미국과 유럽을 여행할 때 같이 따라갔던 직원들이 낸 활동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김기식 의원을 위해서 자신들이 의전 성격으로 출장을 가는 거다라는 걸 밝히는 그 부분이라는 걸 다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식 의원은 자기가 이제 의전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하튼 김기식 의원은 그 당시에 이제 공무를 위한 현장 수사를 위한 그리고 키예프의 요청에 의해서 갔다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 김기식 원장이 여성 인턴의 특혜 승진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게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분은 대학을 갓 졸업한 분이 아니고 저희 인턴 들어올 때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던 분이시고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다? 네, 그다음에 이 친구는 석사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박사를 할 생각이 있어서 자격 요건이 충분했다. 이 그래서 말씀이죠? 그 인턴 외에 다른 인턴도 똑같이 정책비서로 승진을 했고요. 저희 행정비서의 경우에는 구급에서 그렇게 내부 충원으로 승진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9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분만 초고속 승진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이 석사 출신 전문가였다. 그러니까 단순 인턴이 아니다. 자신의 역할을 이제 나눴을 뿐이지 이 자리가 인턴이었지 역할은 충분히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거? 뭐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 의원이 네. 어쨌든 결정해서 진급을 시키는 거니까 예. 거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조금 더 납득이 가능한 설명이 부연돼야 된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아. 무슨 말씀이냐면 짧은 기간 안에 승진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형태의 뭐 능력이나 네. 아니면 이런 부분을 보여줬느냐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야 예.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빠른 시기에 진급이 되는 부분도 네.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아무리 이제 저분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턴 자격으로 있었는데 정책 비서도 아닌 사람을 예. 동행을 했다 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좀 그냥 석사이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뭐 역할이든 아니면 뭐 쓴 네. 논문이든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보충 설명이 있어야 예. 조금 더 납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이 김기식 원장의 참여연대 시절 해외 연수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게 확인은 안 됩니다. 그런데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포스코의 돈으로 연수를 갔다 왔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시죠. 허구한 날 재벌 대기업을 비판하는 참여연대의 사무총장이 대기업 돈을 받아서 이렇게 미국 연수를 1년 동안 다녀온 거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떳떳하다고 생각한다면 포스코로부터 지원받은 해외 연수 비용의 상세한 내역을 당장 공개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포스코 해외 연수생 선발은
참여연대의 전임 사무총장이었던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했고 참여연대의 선배 후배들끼리 포스코의 돈을 이렇게 써도 이렇게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유승민 대표는 이제 포스코 지원을 받아서 연수를 갔다, 해외 연수, 미국 서부에 있는 대학을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자비로 갔냐 그랬더니 자비로 갔다, 예,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유승민 대표가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럼 당시 어떤 경비로 갔는지 밝히라, 그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심 부국장,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될까? 유 대표는 뭔가 이제 자료를 보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유승민 대표의 얘기는 네. 본인이 이 의혹을 제기한 근거는 2011년 7월에 시대정신하고 자유기업원 주최로 열린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불합리한 실태 및 개선 방안이라는 세미나에서 미래한국 편집위원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본인이 얘기했다. 그 당시에 포스코에 선발하는 그 서류를 보니까 김기식 원장은 당시 비공개로 지원을 했고 그래서 선정이 된 걸로 본인은 그렇게 확인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라.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 김 원장이 주장하는 대로 포스코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로 갔다면 그 자비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그에게 이면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유승민 대표의 발언의 그 근거는 뭐냐면 참여연대화라는 게 결국 시민단체 아닙니까? 시민단체가 무슨 뭐 수익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영업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여연대의 그 간부 역할을 해두서도 수입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1년 동안 미국에 가서 연수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비용이 상당했을 텐데 그것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히 해명을 해야 그 부분도 분명히 클리어를 시키는 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취지로 유승민 대표는 또 다른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죠. 자, 최 교수님, 그런데 이게 포스코 지원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유 대표는 다른, 그러니까 본인이 조사한 게 아니라 다른 근거를 가지고 이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럼 또 약간 좀 책임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본인이 직접 조사한 게 다른 데서 했으니까 이 사실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김기식 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어떤 돈으로 갔는지는 뭐 밝혀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인지의 관계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죠. 왜냐하면 한쪽은 받고 갔다 그러고 한쪽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조사를 해서 정말 이게 맞는 사실인지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입증을 좀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금융비밀 보호에서 이게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유승민 의원은 의혹은 제기하지만 자기가 어떤 입증을 할 수 있는 그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김기식 전 의원이 자기의 어떤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있죠. 자기 간단한 거예요. 자기 그때 그 계좌 내역, 금융거래 내역, 어디서 돈 나왔으면 자기 계좌에서 자입이라 그러니까 자기 계좌 내역을 공개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입증할 책임은 있지만 이거는 김기식 의원이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입증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 그래서 그런 입증 책임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김기식 원장은 지금 언론 앞에 서질 않습니다. 기자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안 서고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본인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비성 출장 의혹 논란에 대해서는 로비임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도 약간 다른 뜻을 밝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19대 국회까지는 국회에서 조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로비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 자신에 대한 확신 때문에 스스로를 경계하는 것이 조금 의원 시절에 좀 느슨해졌던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김 원장이 어떤 로비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자, 이건 어떤 뜻입니까? 그게 있죠. 저도 법관을 지내고 했지만은 법관들이 제일 위험한 게 그겁니다. 나는 누가 어떤 뭐 골프 접대라든가 해도 나는 판결 정확하게 내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왜요? 그렇다면 자기는 나 자신에 자신이 있으니까 뭐 변호사나 제3자하고 뭐 어떤 향락을 해도 괜찮다는 자신감을 가지면요. 이게 처음에는 그 자신감이 통할지 몰라도 그게 계속되게 되면은 이거 재판이라는 거 있죠. 의원 활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국민의 눈에 볼 때 저 사람이 공정하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 돈으로 가고 누구하고 술 먹고 누구하고 골프 치고 이게 드러나면요. 그 사람이 자신은 아무리 공정하다 해도 예. 아무도 안 믿으면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김기식 전 의원이 나는 저게 로비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이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 이게 어떤 피감기관 지원을 받는 어떤 자신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피감 기관에 비용을 부담을 시켜도 그 피감 기관에 이익만 주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은 과연 금감원 자리에 적합한가? 국민들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법률적으로 가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당연히 그 사법 처리 대상이라고 저는 보죠. 그리고 김기식 원장이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사실 피감기관 돈 지원을 받아서 그 외유성 출장을 가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1991년에 상공의 뇌물외유 사건으로 여야 의원들이 다 구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바로 문제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원으로 김기식 의원이 갔잖아요, 당시에. 갔는데 그때 그 지원해 줄 테니까 외유를 떠나라 하고 했던 사람이 김기식 의원 말고 한 사람 더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가 있지만 김용태 의원이에요. 근데 김용태 의원은 나는 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것이 뇌물이나 여러 가지의 그 좀 연루될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김용태 의원은 판단을 잘못한 거고 아니면 관행을 몰랐던 것이냐?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저 관행이라는 해명 부분에 관해서 저는 뭐 정치부 기자 꽤 오래 했지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앵커도 얘기하셨듯이 지금 김기식 원장은 이 논란이 지금 불거진 지 지금 며칠이 돼가는데도 기자들 앞에 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앞에 나와서 소위 자기한테 좀 아픈 질문들이 쏟아지겠죠. 그거는 기회는 스스로 봉쇄를 하면서 지금 오늘 나간 것이 지금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김어준 씨의 성향은 누가 봐도 어떤 분들한테 가까운지는 세상이 다 압니다. 이 사람이 과연 이 진행자가 과연 김기식 원장한테 아픈 질문을 제가 물론 뭐 그 방송의 전 부분을 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능히 짐작을 해봐도 김어준 씨가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정말 공격적인 질문을 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끼리 얘기를 나누는 것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과연 진실을 규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보다 또 앞서 하나 어제도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했듯이 지금 김기식 원장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입니다. 민정수석실은 거기서 인사검증을 했던 곳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조국 수석은 김기식 원장과 참여연대 활동도 같이 했고 또 오늘 보도를 보면은 미래연구원인가요? 더 미래연구소라고 거기에서 또 관여를 같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서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밀리로 묶인 사람들이 나오면은 조사에서 면죄부주고 이 메커니즘을 과연 국민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느냐. 이거는 지금이라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기관이 되든지 뭐 어떤 기관이 되든 감사원이 되든지 그런 데서 확실하게 조사를 나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김 원장한테도 더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연결해서 넘어갈 텐데요. 조국 수석이 조사해보니 적법한 출장이었다. 해임할 계획이 없다. 어제 청와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수석은 참여연대에서 같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김 원장이 연구소장, 그러니까 의원직을 그만둔 다음에 맡았던 더 미래연구소의 소장직을 하고 있는 당시에 청와대 들어가기 전까지 이사 그리고 강사로 활동을 같이 했었습니다. 자, 최병욱 의원,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 제대로 검증이 됐겠느냐라는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제대로 검증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자, 제대로 검증을 안 한 것 같은 저런 이해상충의 문제가 하나 둘씩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저런 얘기가 나왔다면 적어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그 해외를 그렇게 9박 10일 동안이나 그 외유성 출장을 갔다고 하면 그 외유성 출장에서 과연 공적인 일을 얼마나 했느냐 뭐 이런 부분을 조국 수석이 다 들여다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로마에 가서 뭐 그 관광지 앞에서 사진 찍고 이런 것도 다 드러났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보고서도 그러면 청와대 인사검증을 그대로 통과했느냐? 저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다고 하면 제대로 통과 못했다고 보거든요. 1차적으로 했는데 괜찮았다. 그리고 다시 해도 괜찮더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피감기관에 돈을 받아서 저런 식의 외유성 출장을 갔다 와도 괜찮다는 게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이라면 그런 인사검증은 왜 합니까 도대체? 일단 조국
수석은 김기식 원장과 함께 초대 이사제도로 여기서 활동을 했고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곳에서 일기 강사를 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강사로서 조 수석은 직접 강연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밝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더 미래연구소에서 가깝게 지냈던 분들이 지금 검증을 하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느슨하게 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하튼 김기식 원장이 예전에 했던 말들 때문에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부분이 또 뼈아픈 지적입니다. 과거 의원 시절 강조했던 원칙, 그리고 이번에 본인이 했던 외유성 해외 출장, 이 부분을 김기식에게 한번 말을 해보면 어떨까 모아봤습니다. 이건 명백히 로비고 적대지요.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이 관계해서 이렇게 기업의 돈으로 출장 가고 자고 밥 먹고 채집을 지원받는 거 이거 정당합니까? 감독을 받는 기관과 그것을 감독하는 의원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관의 돈으로 출장 가고 자고 밥 먹고 최저비 지원받는 거 이거 정당합니까? 우리의 오랜 잘못된 로비 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보다 투명하고 맑은 사회로 나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누구를 자꾸 물어보세요. 10비 다 지원받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심사에서 투자 결정한 그걸 객관적이라고 누가 믿습니까? 그걸 객관적이라고 누가 믿습니까? 네, 김기식 원장이 본인의 입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여론들이 많다는 거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지난 1일과 3일이었죠. 평양 공연에서 부른 우리 남측 예술단의 노래가 이 북한 주민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공연 실황을 방영하지 않았는데 이게 또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USB를 통해서 은밀히 유통이 된다는데요. 자, 최병묵 의원, 이 USB 동영상 북한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고 예. 사실 USB를 통해서 이 어떤 자본주의 문화, 네. 남한 문화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USB는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에 꽂아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요 작은 거기 때문에 정말 숨기기가 좋아요. 뭐 이렇게 가끔 단속을 해도 예. 그냥 뭐 어디에 숨겨놓는다든가 이러는데 요거는 요거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요거를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보통은 그 북한의 경우 가구마다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걸 꽂아서 이렇게 구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노트텔이라고. 예. 네. 그 노트텔은 값이 좀 저렴해요. 그래서 그 노트텔을 북한의 학생들이 처음에는 학습용으로 예. 구입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네. 거기에다 USB를 꼽아서 예.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 가격은 뭐 우리 돈으로 따지면 대략 한 5, 6만 원 수준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김은광 NK 지식인 연대 대표 지금 나오셨는데요. 이 아무리 그래도 좀 사는데 주민들이 부담을 갖지 않습니까? 그 플레이어 같은 걸 사는데 말이죠. 일단 예 그렇죠. 가격이 좀 비쌉니다. 예. 일반적으로 USB에 뭐가 없을 때 네. 비어 있는 USB는 뭐 1만 원, 만 원 예. 아래에서 이제 유통되고 영화가 있다. 그럼 네. 이제 벌써 만 원 호가에서 18,000원 정도 되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쌀값이 올라가고 품귀 현상이 생기면서 네. USB 가격도 확 하락해가지고 저번 달에 네. 9,000원까지도 떨어졌죠. 아, USB가요? 예. 그리고 나서 평양 공연이 있고 나가지고 네. 아이고 나만 그 멋진 공연이다 하니까 이게 2만 원대로 호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확 올라갔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식량으로 산 북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식량으로 생각한다면 식량 4, 5kg 가격이란 말이죠. 쌀 쌀, 4kg. 예. 예. 자, 그런데 이게 주로 권력층이 많이 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예, 물론 권력층은 돈이 많으니까 사면 네. 되는 것이고 예. 일반층도 정말 아껴서 안 먹고 좀 덜 줄이면서 네. 그 남한 공연만은 꼭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고위층 뭐 바닥층 할 거 없이 예. 그 USB를 어떻게 구하기 위해서 요즘 굉장히 이제 불티가 사실 된다고. 요즘 USB에도 하긴 하는데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SD 카드에 좀 통해서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대표님. 네네, 사실.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1일에 공연을 했는데 이걸 구하려고 벌써 혈안이 돼 있고 가격이 벌써 폭등한다. 이게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소식이 우리한테 들어오고요. 이게 사실일까요? 예.